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주 학습했던 내용을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학습했던 내용은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앞쪽 부분에 베이직 세어리, 즉 이제 워크 펑션이라든지 일렉트론 어피니티 같은 개념에 대해서 복습을 간략하게 하고 그 후에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 종류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였죠. 렉티파잉 컨택과 오미 컨택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더 자세하게는 렉티파잉 컨택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에너지 밴드를 그려놓고 전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후에 일렉트로스태틱 캐릭터리스틱, 디플리션 위스가 어떻게 되고 차지 분포,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 분포, 포텐셜 분포를 알아봤고 그걸 바탕으로 정션 캐패시턴스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션 캐패시턴스를 가지고 어떤 파라미터를 추출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했고 그 후에 수식적으로 IV 특성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유도를 해봤었죠. 그리고 나서 오믹 컨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믹 컨택도 에너지 밴드를 그리고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터널링 컨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에너지 밴드를 그리고 전류가 어떻게 흐르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학습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복습을 쭉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에서 워크 펑션 그리고 일렉트론 어피니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단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생 중에 한 명이 워크 펑션과 일렉트론 어피니티 단위에 대해서 질문을 해줘서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화상 강의, 중간고사 이전에 화상 강의를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렉트론 볼트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렉트론 볼트의 정의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정을 하죠. 패럴 플레이트 캐패시터가 존재를 하고 여기에 전압을 인가를 해준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X는 0인 곳에 플레이트가 하나 놓여 있고요. 그리고 X가 D인 곳에 또 다른 플레이트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T는 0, 여기가 T0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전압을 이렇게 인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전자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렉트론 볼트 단위는 전압을 1V 걸어줬을 때 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 양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유도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단위가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렉트론 볼트 개념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F는 MA라는 수식 그리고 F는 QE라는 수식을 활용을 합니다. 다 운동과 관련된 단위죠. 수식이죠. 식인데 하나는 이제 운동 우리가 일반적인 물리에서 사용하는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정전기적 힘을 이야기하는 수식이죠. 그래서 여기 M0는 전자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고 A는 가속도입니다. 이 가속도는 당연히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dTdV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정전기적 힘은 F는 QE라는 수식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다고 놓고 적분을 해서 속도에 대한 수식을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속도 수식에다가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거리 x에 대한 수식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지금 t제곱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t가 t0 시간일 때 거리는 d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거리 t를 유도를 합니다. 여기 x 수식에다가 t0를 집어넣어서 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t0와 관련되게 식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 수식에다가 t0를 대입을 쭉 해주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속도를 구한 이유는 아까 초반부에 언급했듯이 일렉트론 볼트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의미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속도를 구한 거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구합니다. 2분의 1 mv 제곱이 운동 에너지죠. 그래서 쭉 놓고 정리를 해주면 QED가 되고 ED는 V가 되죠. 그래서 QV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고 이게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각각 대입해줘서 계산을 해줘 봅시다. 일렉트리카 차지 1.6 곱하기 10의 19승 쿨롱을 1볼트와 곱해주면 1.6 곱하기 10의 19승 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 일렉트론 볼트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전자 공학이나 이 나노전자 소자에서 다양한 수식들을 계산을 하고 에너지 밴드에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Q분의 KT 또는 KT라는 수식을 많이 사용을 하죠. 지금 Q는 2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다를 적어 놓은 거고요. 일반적으로 절대온도 300K일 때 KT는 0.0259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일렉트론 볼트를 볼트로 전환을 할 때 또는 이 Q분의 KT를 계산을 할 때 학생들이 항상 틀리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밑에 있는 설명과 같은 거죠. Q분의 KT에다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1.6 곱하기 10의 19승 쿨롱을 분모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KT는 0.0259 일렉트론 볼트다라고 놓고 계산을 쭉 합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제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맞지 않는 이유는 단위가 맞지 않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다면 0.0259 일렉트론 볼트를 줄로 환산을 해줘야겠죠. 줄로 환산을 해줘야지 우리가 구하는 전압 관련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넣어줘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0.0259 볼트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그때 설명을 했을 때 KT에다가 Q를 나눠주면 계산하지 말고 그냥 단위를 일렉트론 볼트에서 볼트로 바꿔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볼트에다가 일렉트리컬 차지 Q를 곱해주면 단위가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밴드를 잘 보면 지금 여기 V0라는 빌트인 포텐셜을 표기를 해놨죠. 그리고 Q를 곱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위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밴드에서 Q가 곱해졌냐 안 곱해졌냐에 따라서 이 파라미터의 단위가 원래는 볼트인지 아니면 일렉트론 볼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뒤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워크 펑션과 일렉트론 어피니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에서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 중 하나가 워크 펑션이라고 했습니다. 이 워크 펑션을 가지고 우리가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이 레티파잉 컨택인지 오믹 컨택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여기 이제 에너지 밴드를 표기하고 있죠. 여기 E0가 백큐움 상태의 에너지 레벨을 의미하는 거고 각각 메탈과 옥사이드 세미컨덕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메탈 세미컨덕터만 하면 되는데 옥사이드까지 넣어서 같이 했던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MOS 캐패시터,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그리고 모스펫 부분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워크 펑션의 정의를 보면 워크 펑션은 페르미 레벨에 존재하는 전자를 여기죠. 여기 전자를 진공 상태로 빼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다 라고 돼 있죠. 그리고 수식을 살펴보면 워크 펑션은 파이로 정의되고 있고 Q 파이는 E0-EF로 돼 있죠. 자, E0랑 EF는 단위가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리고 워크 펑션은 Q가 곱해져 있죠. 그러면 Q 곱하기 워크 펑션이 일렉트론 볼트가 된다는 얘기니까 워크 펑션 단위가 원래는 볼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각 에너지 밴드 그림에도 지금 다 Q가 곱해져 있죠. Q가 곱해져 있는 이유는 워크 펑션 단위가 볼트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념을 더 설명을 했던 건 일렉트론 어피니티였습니다. 이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설명한 이유는 세미컨덕터는 도핑 농도에 따라서 이 워크 펑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물질에 따라서 특정화되는 어떤 파라미터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활용을 한 거고, 이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를 진공 상태로 빼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여기 지금 카이로 표시되어 있고, 이 카이는 E0-EC로 되어 있죠. 그래서 E0-EC는 각각 단위가 일렉트론 볼트고, 그럼 당연히 카이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Q가 곱해지지 않고 그냥 카이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단위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워크 펑션을 구하기 위해서 이 카이에다가 에너지 밴드 갭의 절반 값을 더해준다고 했습니다. 실리콘은 0.56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요 페르미 레벨과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사이의 관계식을 활용해서 도핑 농도에 따라서 요 차이를 계산을 해서 B타입일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 계산한 값을 더해주고 N타입일 경우에는 페르미 레벨이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보다 위에 올라가니까 그 값을 빼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워크 펑션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 펑션을 가지고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의 타입을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판 타입이 N타입이냐 B타입이냐를 두고 메탈 워크 펑션과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 사이의 차이를 가지고 레티파잉 컨택과 오믹 컨택을 구별을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지금 표에 표기를 해놨죠. 그래서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IV 커브에서 이 각각 컨택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렉티파잉 컨택은 한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고 다른 한쪽 방향은 전류가 잘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이오드처럼 커브가 나온다고 했고요. 오믹 컨택은 그냥 저항처럼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가 커지게 나오는 현상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렉티파잉 컨택은 PN자법 다이오드와 비슷한 그래프를 보여서 샤키 다이오드라고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 중에서 렉티파잉 컨택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서 에너지 밴드를 그리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략하게 N타입 세미컨덕터일 경우를 그림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퀴리brium 상태는 없는데 이퀴리brium 상태는 이 포워드 바이어스와 리버스 바이어스 사이에 중간 정도 되는 에너지 밴드 형태를 보인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이 접합을 하면 캐리어가 두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미컨덕터 쪽에 있는 전자가 메탈 쪽으로 넘어가는 거 한 가지와 메탈에 있는 전자가 세미컨덕터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 한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세미컨덕터에서 메탈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설마 아이오닉 이미션에 의해서 넘어간다고 했죠. 열 에너지를 받아서 캐리어가 이 배리어를 여기 지금 에너지 배리어를 넘어서 이동을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메탈에서 세미컨덕터 정션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 배리어, 샤키 배리어라고 했죠. 이 배리어를 넘어가는 전자에 의해 전류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메탈과 세미컨덕터 접합이 형성이 되면 이 경계에서 공핍 영역이 형성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 차지가 나타나고 메탈 쪽에 마이너스 차지가 나타나서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되고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또 전자가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샤키 베리어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워크 펑션은 전압이 볼트고 카이,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일렉트론 볼트인데 지금 두 개 다의 Q가 곱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큐리한 상태에서는 토탈 전류가 0이기 때문에 메탈에서 세마이컨덕터로 넘어가는 전자에서 생기는 전류와 세마이컨덕터와 세마이컨덕터에서 메탈 쪽으로 넘어가는 전자에 의한 전류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워드 바이어스를 인가해주면 여기 보이는 베리어가 낮아진다고 했고요. 반면에 샤키 베리어는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왼쪽에 메탈에서 세마이컨덕터 쪽으로 넘어가는 캐리어 수는 변화가 없다고 했고요. 반면에 세마이컨덕터에서 메탈로 넘어가는 전자의 개수는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캐리어 분포가 에너지 밴드, 컨덕션 밴드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페르미디락 펑션을 따라서 변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포워드 바이어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커런트는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전압이고 전류라면 포워드 바이어스에서는 이렇게 증가한다고 했고요. 반면 리버스 바이어스에서는 지금 포텐셜 배리어가 매우 커지게 되죠. 그러면 세마이컨덕터에서 메탈로 넘어가는 전자의 개수가 매우 작아지게 되고 이쪽 메탈에서 세마이컨덕터로 넘어가는 일렉트론에 의해서 전류가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류는 전압이 변해도 이쪽 배리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걸 바탕으로 우리가 관계식을 유도를 해봤었고요. 결국에는 토탈 커런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J0 곱하기 익스포넨셜 QV 나누기 KT-1로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J0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마이오닉 이미션을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세마이컨덕터 내에서 일렉트론의 분포를 식으로 유도하고 이 일렉트론들이 서마이오닉 이미션에 의해서 넘어가는 현상을 고려를 해서 수식을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서 2분의 1만 2분의 1개인 전자만 배리어를 넘어간다고 해서 그걸 고려했고요. 그때 이동하는 속도가 열에 의한 이동 속도보다는 약간 낮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J0를 유도하는 과정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따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온다고 했고 이게 I0라고 했었죠. 이 앞에 텀이 I0라고 했고 이 중에서 여기 복잡한 부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K라고 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리차드슨 컨스탄트 상수라고 한다고 했고 이거에 의해서 I0가 표현이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I0를 보면 포텐셜 배리어가 변하면 I0가 변하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포텐셜 배리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커런트가 감소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과 세마이컨덕터 사이에 워크 펑션 차이를 조절하면 이 I0 값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메탈 세마이컨덕터 정션에 의한 샤키 컨택, 즉 샤키 다이오드의 일렉트로스태틱 캐릭터리스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렉트로스태틱 캐릭터리스틱은 세마이컨덕터 영역에서 나타나는 차지와 일렉트릭 필드, 그 다음에 포텐셜을
이야기한다고 했었고, 이걸 구하기 위해서 피엔 접합 다이오드처럼 포화성 이케이션을 활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간략하게 결과를 정리를 했는데, 여기 지금 공핍 영역, 이 정션,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부터 세미컨덕터 쪽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에 공핍 영역이 생긴다고 했고, 이 영역의 차지는 QND라고 했습니다. 이때 ND는 당연히 도핑된 도너 아이언의 농도죠. 그리고 이거를 적분을 해주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활용하면 일렉트릭 필드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 수식은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N 사이드 영역에 있는 일렉트릭 필드 수식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맥시멈 일렉트릭 필드는 이 접합 경계 부분에서 관찰이 되고 이걸 대입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을 하고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면 포텐셜 수식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수식을 유도를 전체적으로 다 해봤었고요. 자, 앞에서 구했던 일렉트로스태틱 특성 중에 포텐셜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빌트인 포텐셜이라는 걸 유도를 했습니다. 이 빌트인 포텐셜은 에너지 밴드에서 이퀴리brium 상태에서 밴드 밴딩이 일어난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메탈과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 차이로 정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요거 유도하는 과정을 말로 그냥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디플리션 위스를 구하는 방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플리션 위스는 요 빌트인 포텐셜 수식을 가지고 유도를 할 수 있다고 했고, 이때 XN 값이 디플리션 위스라고 했죠.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와 차이점은 PN 접합은 양쪽 N타입과 B타입 세미컨덕터 모두에 있는 영역을 타고래해서 공핍 영역이 결정되지만, 이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에서는 세미컨덕터 영역 쪽에서만 공핍 영역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바이어스 컨디션일 때도 똑같이 PN 접합처럼 고려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는 이렇게 빼주면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는 리버스 바이어스가 음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부어 붙어서 플러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간략히 헷갈리지 않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고 더해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디플리션 위스를 바탕으로 샤키 다이오드가 리버스 바이어스에서 동작할 때 정션 캐패시턴스를 유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패러럴 플레이트 캐패시터를 구하는 D분의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이때 D는 각 플레이트 간의 거리를 이야기한댔죠. 이거를 여기 보는 것처럼 디플리션 위스로 대체해주면 캐패시턴스가 된다고 했고, 그럼 왜 샤키 다이오드에서 정션 캐패시턴스가 중요한지는 이야기를 했죠. 왜냐면 전압을 변화시키면, 리버스 바이어스 전압을 변화시키면 캐패시턴스가 변할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회로 설계 같은 데서 오실레이터 같은 걸 이제 설계할 때 우리가 전압에 따라서 이 프리퀀시를 쉽게 바꿀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캐패시턴스 값을 전압을 바꿔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패러럴 플레이트 캐패시터는 한번 공정을 통해서 만들면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죠. 이러한 용도로 활용이 된다고 했고, 그래서 앞에서 구했던 요 디플리션 위스 수식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 요거를 이렇게 대입해주면 캐패시턴스 값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키 다이오드의 CV 특성, 볼테이지와 캐패시턴스 특성을 측정을 하면 이걸 약간 변형해줘서 파라미터 두 가지를 추출할 수 있다고 했죠. 변형해주는 방법은 정션 캐패시턴스 측정된 거를 역수를 시켜주고 제곱을 시켜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곱을 시켜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X축이 리버스 바이어스 전압, Y축이 정션 캐패시턴스 역수분의 제곱일 때 결과가 이렇게 그래프로 리니어하게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이 기울기로부터 우리가 도핑 농도를 구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쭉 선을 그어서 절편을 구하면 빌트인 포텐셜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키 다이오드의 캐패시턴스를 측정을 하면 이 두 가지 파라미터를 알 수가 있다고 했고요. 추가적으로 또 뭘 알 수 있다고 했나요? 이 빌트인 포텐셜로부터 샤키 베리어 헤이트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샤키 베리어 헤이트는 에너지 밴드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쪽에 메탈 쪽에 보이는 요 베리어의 크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난주 강의 자료를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샤키 다이오드의 비이상적 특성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샤키 베리어 헤이트 로어링 현상과 인터페셜 레이어, 서페이스 트랩 스테이트를 이야기를 했었고, 샤키 베리어 헤이트 로어링 현상은 이미지 차지에 의해서 생긴다고 했죠. 그거는 이제 세마이컨덕터에서 공피 명역 바깥쪽에 어떤 X라는 거리에 음외 전하를 띠는 전자가 존재하면 반대쪽에 메탈이 있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포텐셜 베리어가 낮아지는 현상이 생긴다고 했고, 이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기 위해서 이미지 차지 기법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 마이너스 X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지고 반대되는 전하가 띄는 파티클을 놓고 이 사이에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계산을 하고 이 일렉트릭 필드로부터 포텐셜을 구한다고 했죠. 적분하고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는 거죠. 그 후에 에너지 밴드를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밴드를 그려보면 이상적일 경우가 이렇게 까만색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일렉트릭 필드, 그러니까 이 이미지 차지에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와 원래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에 의해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가 서로 반대 방향을 갖춰서 요 에너지 배리어를 낮추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고요. 이에 의해서 포텐셜도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커런트 수식에서 이렇게 전류가 감도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이렇게 I0에 곱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로링 현상이 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커런트는 익스포넨셜하게 더 커진다고 했죠. 세츄레이션 커런트인 I0가 더 커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페셜 레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메탈과 세미컨덕터 정션을 형성할 때 우리가 반도체 공정 중에서 세미컨덕터 표면에 네이티브 옥사이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이티브 옥사이드는 최대 3나노 정도 두께에 가질 수 있다고 했고요. 이게 존재를 하게 됨으로써 당연히 빌트인 포텐셜은 이제 세미컨덕터에서 컨덕션 밴드의 밴드 밴딩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이 빌트인 포텐셜이 옥사이드 때문에 더 증가되는 것처럼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고요. 이로 인해서 세츄레이션 커런트는 감소를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커진다고 이야기한 거는 이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마이너스의 부호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더 커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놓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서페이스 스트랩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탈과 세미컨덕터 접합에서 만약에 세미컨덕터에 트랩이 엄청나게 많으면 우리가 워크 펑션 차이만큼 그 샤키 베리어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트랩 레벨에 의해서 메탈의 페르미 레벨이 이 세미컨덕터의 에너지 밴드의 가운데 트랩 스테이트에 고정이 돼버린 현상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메탈 종류를 바꿔도 베리어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커런트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페르미 레벨 피닝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